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해볼 새로운 프로젝트인데, 자, 라즈베리 파이 4대를 가지고 클러스터 컴퓨터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클러스터 컴퓨터를 제가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유는, 자, 슈퍼컴퓨터의 원리를 좀 이해해 보고자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서버 렉을 제가 직접 조립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이 이렇게 미니 컴퓨터인 라즈베리 파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똑같이 리눅스가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물론 성능은 떨어지지만 서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대의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서버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는 4대 라즈베리 파이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거부터 보시면 라즈베리 파이 2 모델 B입니다. 제 2014년 산이고요. 제 친구가 선물로 준 거예요. 지금 이미 영상 찍을 시점이 2022년이니까 8년 전에 산 거라서 사실 요즘 나오는 라즈베리 파이보다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이게 옆에 보시면 HDMI 포트도 있고 보시면 USB 포트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이거를 마스터로 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마스터로 쓸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라즈베리 파이 제로예요. 제로인데 와이파이가 있는 버전인데 자,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뭐 포트가 많이 안 달렸어요.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요거 3개를 제가 컴퓨팅하는 기본 노드로서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3개에다가 분산 컴퓨팅을 구현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총 4대의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해서 클러스터 컴퓨터를 만들 겁니다. 즉, 요 3대는 컴퓨팅 노드로 쓸 거고, 요거를 마스터로 사용해서, 자, 제가 외부에서 가져온 작업을 얘가 분산시켜서 3대의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일을 시키는 그런 구조로 클러스터 컴퓨터를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좀 렉을 저도 쌓아 올려야겠죠. 그래서 요 보시면 이 아크릴로 된 요런 케이스를 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렉처럼 좀 폼나게 쌓아 올려 보려고 합니다. 자, 요런 거는 다 뭐 인터넷에서 다 구매 가능하죠. 자,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아크릴 보드가 라즈베리 파이 2용으로 나온 건데 제가 구멍을 임의로 이렇게 4군데 뚫어가지고 라즈베리 파이 제로에 맞게 좀 개량을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 클러스터 컴퓨터를 쌓아 올릴 겁니다. 자,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용으로 나온 쿨러도 붙여줄 겁니다. 자, 구성은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지금 1층에다가 라즈베리 2를 놨고 그 위에 쿨러를 설치했죠. 그리고 2층에다가 라즈베리 제로를 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쌓아 올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레이어를 지금 만들려고 아크릴에 구멍을 지금 뚫으려고 제가 4개의 검은 점을 찍어 놨습니다. 자, 원래 라즈베리 파이 2용으로 나온 아크릴이라서 제로로 끼우려면 좀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드릴로 라즈베리 파이 제로에 맞는 구멍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층 더 만들었고요. 자, 보시면 라즈베리 파이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밑에 아래층을 위한 쿨러가 있죠. 자, 요걸 이렇게 쌓을 겁니다. 계속 이렇게 쌓아서 클러스터를 만들 거예요. 자, 3층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한층 더 쌓아 올리면 되겠죠.
자, 일단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일단 하드웨어는 멋져 보이네요. 자, 저렇게 4층으로 라즈베리 파이를 쌓아 올렸습니다. 자, 측면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모습입니다. 자, 라즈베리 파이 2 쿨러, 라즈베리 파이 제로 쿨러, 라즈베리 파이 제로 쿨러, 라즈베리 파이 제로 쿨러. 자, 이렇게 하고 아크릴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4층짜리 클러스터 컴퓨터에 지금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겠죠.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야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생긴 커넥터 핀을 사줬습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는 자, 요 옆에 보시면 이 빨간색, 까만색 코드 보이시죠? 자, 쿨러에서 나오는 선들인데 저거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뭐 그냥 전선을 납땜해도 되지만 나중에 뭐 떼가지고 다른 데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저 선을 끊고 싶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커넥터를 이용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넥터 핀을 이용해서 자, 쿨러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모두 정리해 줬습니다. 굳이 제가 커넥터를 쓴 이유는 나중에라도 저 쿨러를 딴 데다가 쓰고 싶을 것 같아 가지고 저 커넥터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나중에 이 커넥터 아래쪽을 납땜을 해주면 저 빨간색 쿨러의 원래 커넥터를 망가뜨리지 않고도 이 쿨러를 연결할 수가 있겠죠. 전원을 연결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원래 정석대로 하자면 이 쿨러를 라즈베리 파이의 여기다 연결해 가지고 프로그래밍적으로 원래 컨트롤하는 게 사실 정석이죠. 그래서 뭐랄까, 컴퓨터의 성능이 떨어졌을 때 어떤 열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를 센서가 디텍트 한 후에 이 쿨링 팬이 돌아가는 속도를 컨트롤하는 게 원래 정석인데, 사실 그렇게 구현하자면 지금 컴퓨터 만드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가지고 그냥 항상 쿨러는 최대 성능으로 돌려가지고 최대 쿨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이 컴퓨터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볼 전략입니다. 자, 휴대폰에서 충전하던 케이블, USB 케이블을 하나 망가진 거를 버리지 않고 보관해 놓은 거 있었는데 이거를 전원 케이블로 개조했습니다. 자, USB를 까보면 선이 4개가 나옵니다. 데이터 플러스, 데이터 마이너스. 데이터 플러스는 녹색이고요. 데이터 마이너스는 흰색 선입니다. 저는 지금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나머지 2개의 선이 빨간색, 까만색 선이 있는데 빨간색이 파워 플러스, 검정색이 파워 마이너스, 즉 그라운드입니다. 자, 그래서 저 2개만 지금 제가 선을 따서 커넥터에 연결했고, 팬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자, 저 커넥터로 한 곳에 모아서 연결시켜 줬습니다. 여기는 제가 보시는 것처럼 납땜을 했어요. 자, 안 쓰는 휴대폰 충전기에다가 이렇게 꽂을 겁니다. 네, 팬이 잘 돌아갑니다. 보시면 팬이 돌아가고 있죠. 팬이 돌아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쿨러가 돌아가는 방향이에요. 자, 컴퓨터 칩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여기 칩이에요. 자, 그 위에 쿨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쿨러가 바람을 칩 쪽으로 불게 해야 될까요? 바깥쪽으로 바람이 나가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게 더 쿨링이 잘 될까요? 제 생각엔 칩 쪽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여름에 더울 때 선풍기를 여러분 얼굴에 쐬는 게 더 시원하죠. 선풍기를 몸 바깥으로 하면 덜 시원하죠. 자, 그러니까 칩 쪽을 향해서 바람을 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저 방향은 어떻게 컨트롤 하냐면 단순 플러스 마이너스만 바꾸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치한 팬이 자,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나간다. 그러면 바람을 이쪽으로 바꾸고 싶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방향을 모르고 설치를 했는데 바람이 위쪽으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됐죠.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봤거든요.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DC 모터에 고동을 하지 않아요. 저 팬이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쿨러를 떼고 바꿔서 그러니까 플립해서 다시 재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는 것만으로는 방향이 바뀌질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의 모터가 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자, 어떤 모터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교환하면 방향이 바뀌는 모터가 있고 안 바뀌는 모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산 쿨러에 달린 모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방향이 바뀌지 않는 모터입니다. 뭔가 제 생각에 어딘가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은 돌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만 돌도록 설계된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모터를 뜯어보지 않아서 그것까진 모르겠고, 어쨌든 이 모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바뀐다고 해서 방향이 바뀌는 모터가 아닙니다. 즉 쿨러를 다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왜 그런지 궁금해서 모터를 한번 뜯어봤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DC 브러쉬리스 팬이라고 써있죠. 즉 DC 브러쉬리스 모터를 사용한 팬입니다. 자, 이 스티커를 한번 띄워볼게요. 자, 보시면 단순하게 코일을 감아서 만든 모터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 부분, 아니죠, 가위로 가리키는 부분, 여기 보면은 반도체가 달려 있어요. 자, 저 반도체가 제가 봤을 때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기가 흐르도록 뭔가 컨트롤하는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극성을 바꾼다고 해서 작동하지 않는 거죠. 글쎄요, 저게 뭘까요? 다이오드 계열일까요? 트랜지스터 계열일까요? 그거는 저도 뜯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게 순방향 전류와 역방향 전류를 구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DC 모터와 다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낀다고 해서 방향이 거꾸로 돌지 않습니다. 얘는 즉 빨간색으로 설계된 곳엔 플러스를 걸어주고 까만색으로 설계된 선에는 마이너스를 걸어줘야지만 한 방향으로만 돌게 되어 있는 모터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쿨러까지만 완료를 해볼 거고요. 자, 그래서 하드웨어 조립과 쿨러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운영체제 리눅스를 라즈베리 파이에 설치를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